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인데요. 그 유치할 권리, 그죠? 유치할 권리. 돈 받을 때까지, 채무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반환 거부, 유치, 행위 이런 부분들은 불법 행위도 안 되고 또 이행지체도 안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죠.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유치라고 하는 그 개념에 사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인도 거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거절. 자, 그렇다면 이게 주거용 집인데 그러면 주거도 안 되는 거냐? 그죠? 주거. 실제로 사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냐? 비워서 그냥 문고리만 채워놓고 있어야 되냐? 뭐 그럴 것까지는 없다. 왜냐하면은 종전의 뭐 사용 상태 또는 그 목적물에 맞는 그런 그 용도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유치의 개념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다만 그게 이제 나중에 부당이득으로서 그걸 만약에 뭐 어떤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을 그냥 문고리만 채워놓고 있으면 문고리만 걸어 잠그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 적법한 당연히 점유죠. 유치권자로서의 적법한 점유일 뿐더러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도 없지만 그 실제 사용하는 주거용으로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 의무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거는 점유라고 하는 부분과 점유를 넘어서 사용까지 하는 부분은 개념상 틀리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지어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뿐 아니라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는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324조 유치권자의 성관 의무라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요 채무자의 뭐 소유자까지 이제 같이 포함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그죠? 아까 다른 사람한테 세 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대여하거나 그죠?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동의 없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금지했는데 그 중에서 사용만큼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정도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성관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럼 성관주의 위반을 했다면, 의무 위반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법리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처럼 자기가 직접 주거용으로 뭐 사용한다.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자기가 직접 사용한 유치권자가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봐서 소멸 사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인 거죠. 그리고 그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나와 있는데요. 매수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경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수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뭐 인적 책임설로 해석이 되느냐 또는 물적 책임설로 해석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직접 채무를 변제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 물적인 부담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책임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96년도 대법원 사례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2005년도 판결인데 유치권자가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배당이 안 되니까 배당이 소송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채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채권 자체가. 채권은 딴 사람한테 있는 거지, 지금 경매된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채권, 소유자, 경매 물건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치권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판결 주문은 인도 소송에서요, 명도에 대어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나 유치권이 있으니까 기각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유치권 항변을 했는데 판결 주문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면은 원고 청구,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얼마를 지급받은 유치권과 관련성 있는 채권, 그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렇게 상환이행 판결이 나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2002년도 대법원 판결, 그 다음에 2016년 대법원 판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음에 유치권자의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 그렇게 했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고 보존의 필요, 이런 부분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 부분이 금지가 되고,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되고, 그죠? 요걸 어겼을 때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고, 이런 체제를 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이라면 유치권 소멸 사유까지는 안 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한다, 이런 거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한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잘 하셔서, 이게 실무상으로 보면은 무턱대고 그냥 뭐 유치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함부로 세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멸되는, 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이제 사례들 쭉, 성관주의 의무에 위반해서 유치권이 소멸된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죠, 사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뭐 유치권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하고 자기가 받을 공사대금 채권, 그죠? 공사대금 채권이라, 공사업자라고 보면 공사대금 채권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치권 행사하면서 점유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런 채권들이 상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 상계 적상의 문제인데, 그 공사대금 채권 받을 사람, 공사대금 채권을 채권의 당사자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당사자가 다를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논란입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나기 전에는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은 2011년 대법원 판결로서 그런 당사자가 서로 다를 때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유치권이 이제 불가분성이고요. 그 불가분성은 3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강의 중간중간에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사례도 지금 기존에 설명됐던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경매와 뭐 간이변제 충당, 이런 부분들. 경매할 수 있고 또 간이변제 충당권도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치권에 기한 경매 특성,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정도로 해서 좀 마치고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그 독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실무에서 익힌 그런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숲을 보여드린다. 여러분들이 뭐 나무는 저보다 훨씬 또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제 나름대로 좀 경험이 많고 한 그런 경험으로 좀 숲을 보여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